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 거 아시죠? 네. 그 명칭이 뭘로 바뀌었는가 알려드릴게요. 실력 완성으로. 이렇게 완성이라는 글자를 보고 저도 저걸 실력 완성이라고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몇 번 망설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가 끝나면 지금 제가 진도 이론 정리를 오늘 이론 정리를 하고 제가 진행을 하잖아요. 시험 볼 때까지 이론 정리가 없어요. 끝이에요. 이게 마지막 이론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실력을 완전히 완성을 시키라는 이야기예요. 완성을 시켜주셔야 되고 7월 달, 8월 달에는 이제 기출 모평이라고 해서 매주 25문제 시험 보고 해설하고 이 과정으로 진행하고 9월 달에 가면 이 교재를 가지고 이틀에 걸쳐서 이론 총정리 한번 해드리는 거, 그거 빼고는 이제 정규 커리로 해서 이론 정리하는 건 이번 과정이 마지막이에요. 벌써 시험 볼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긴장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 다 돼 가니까 이제 이 설명을 들으실 때도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들으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교재 이제 어디서부터 나온 테마 1번부터 세법은 처음부터 그냥 나가요. 처음부터 쭉 나갔는데 어차피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건 꼭 기억하고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그러면 쉬는 시간이나 또 질문을 해가지고 쉬는 시간 이럴 때 질문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라이브로 듣고 계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면 질문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질문 올려놓고 그리고 제가 이제 쉬는 시간 끝나고 한번 질문 들어온 게 있으니까 보고, 그리고 다시 수업 시작할 때 다시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할 건데, 아무 말 않고 있으면 다 이해하고 실력이 완성된 걸로 간주하고 넘어간다는 거. 간주하고 넘어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테마 1번부터 이제 나가보죠. 테마 1번에서는 이제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해서 지금 요 내용이 지금 설명하는 게 전번 주 감정평가사 1차 부동산 학개론 기출문제 지문이 바로 이거예요. 과세 주체에 따라서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되는가, 무슨 세와 무슨 세로 구분되는가, 이게 시험 문제였어요.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로. 그러면 만약에 과세 주체가 국가면 국세, 지방이면 지방세, 이렇게 나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중에 국세에는 어떤 세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알고 있는 세금들, 자, 여기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생각하고 국세하고 관련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무슨 세 있는가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농어촌 특별세,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가보죠요.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것들이 국세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내용이 이번에도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이게 출제됐어요.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상속세는 국세입니다. 뭐 이렇게 시험이 나왔어요. 너무 쉽죠. 그런데 부동산 학개론에서 세법을 공부 안 한 학생들은 국세, 지방세 구분을 못해요. 그럼 난이도가 저희가 봤을 때는 한데, 감정평가서 준비하는 학생들로 봐서는 이게 난이도 상이에요. 전혀 못 풀어요. 전혀 풀 수 없는 문제들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나 상속세나 증여세나 부가가치세, 이런 것들은 국세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방세로 한번 가보죠. 그럼 국세 중에 이제 우리 교재 없는 거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해야 되니까 교재 없는 거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뒤에서 배웠던 거 앞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소득세 중에 종합소득이라는 게 있고 양도소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양도소득은 어떨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그랬는가요? 사업성이 없을 때. 종합소득은 사업성이 있을 때. 그리고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묶어서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따로. 자, 해결했네요. 따로 한다.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종합소득세하고 하나로 합치지 못하니까 양도소득세 계산 따로 해야 되고 종합소득세 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요 생각만 하고 계시면 돼요. 이제 지방세로 가보죠.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하는 걸 지방세라 하는데 지방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럼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나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과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이번 학생들 시험에서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그 다음에 정답을 어떻게 냈냐면 재산세는 국세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재산세는 국세가 아니라 재산세는 지방세. 이렇게 쉬운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엄청 쉽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학개론 시험에서는 2차를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국세, 지방세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쉬운 문제를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까지 하신 분들은 1, 2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이걸 푸는데 1차만 하시고 2차를 준비 안 하신 분들은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모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연습을 해봐야죠. 이제 이런 세금은 구별 안 해도 돼요. 자, 이제부터 이것만 보고 하세요. 책이 없어요. 책이 없는 내용인데 지금 배웠던 걸 가지고 감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마무리 한다고 생각하세요. 취득세, 지방세, 재산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국세, 증여세, 국세, 자동차세, 지방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지방소득세, 지방세, 인지세, 국세, 국가수입인지는 국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상속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세, 법인세, 국세, 담배소비세. 이름은 뭐예요? 뭐지? 지금 뭐지? 제가 그랬잖아요. 국가가 열받게 하면 술을 끊어버리고 지방이 열받게 하면 담배를 끊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열받게 하면 우리 지역에서 담배 사지 말고 다른 지역에서 담배 사버리세요 그랬잖아요. 그럼 담배소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주세는 국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입니다. 저 다 푼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부동산 학개론에서 한 문제가 나오더라는 이야기예요. 세법은 안 나오는데 학개론 1차 하신 분들은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재산 기속에 따른 분류. 자, 이것도 감정평가사 1차 시험 문제 지문이었네요. 재산의 기속에 따라서 누구에게 기속되는가에 따라서 사람에게 기속되는 것을 인세라 하고 물건에 기속되는 걸 물세라고 합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재산의 기속에 따라서 인세와 물세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딱 봤을 때요, 여기다 동그라미를 딱 쳤어요. 그런데 처음 들었다네요. 이게 뭔 말인지를, 인세하고 물세가 뭔지를 모르겠다네요. 기속에 따른 분류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네요. 저는 무지 쉬워. 근데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데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감정평가사 시험을 제 주변에 이제 저희 아들 친구들이 많이 시험 보고 있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전혀 이런 게 뭔지를 모른대요. 뭔지를. 근데 학개론에서 나오면은 요게 34회 기출문제거든요. 부동산. 우리 중개사 부동산 학개론 기출문제가 인세와 물세를 시험에 냈어요. 그럼 우리 시험은 조금 더 확대. 자, 가보죠. 인세라는 것은 누구를 중심으로 계산하면 인세가 되고, 사람. 자, 됐죠? 그럼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체크할 필요 없어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에게 기속되는 것을 인세라는데, 만약에 제 주머니에 들어가면 제가 지금 주머니가 총 4개가 있네. 왼쪽 오른쪽 뒤에 2개. 그래서 4개가 있어. 그러면 한 주머니에 100만 원씩 넣어놨으면 제가 들고 있는 돈은 얼마인가요? 400만 원. 자, 사람에게 기속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뭐 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합해서. 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합친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한 주머니에 100만 원씩 들어가지고 400을 들고 있어. 그럼 우리 부동산 학교는 황지원 선생은 한 주머니에 100만 원씩 들어있겠는가요? 더 들어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겠는가? 더 들어있을 수 있고 적게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저보다 많이 있으면 많이 가질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가? 조금 내야 되는가? 많이. 그러면 많이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이런 구조를 초과누진세율. 그런데요, 주의할 게 주로 초과누진세율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나 합칠 때는 모든 걸 합치면 무조건 초과누진세율이라는 이야기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시험 볼 때는 정도로 가는 걸 내든가요, 옆으로 삐져나오는 걸 시험에 내든가? 삐져나오는. 그러면 여기서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것들을 시험 문제 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나는요 이론 다 알고 있어요, 내 이론은 다 알고 있는데요 옆으로 가는 걸 모르네요. 시험을 못 풀어요. 그래서 아유 저는요 공부를 다 해서 이론을 알고 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오른쪽 다리가 제가 가려운데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내 다리를 긁어야 되는데 남의 다리를 긁고 있어봤자 문제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핵심이 뭔지를 봐야 돼요. 인세의 가장 기본은 합산. 합산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율은 누진세율이다 아닐 때도 있다. 아닐 때도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놓고 아 이럴 때는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빨리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합산과세고 초과누진세, 인세의 형태로 되어 있는 세금이 어떤 건가 보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원칙은 개별과세다, 합산과세다. 그래요, 합산과세예요. 합산과세니까 원칙은 무슨 세율로 간다? 초과누진세율로 간다. 그러면 초과누진세율로 가는데 시험 문제는 초과누진세율을 내겠는가 아닌 걸 내겠는가? 아닌 거. 그래서 작년 시험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초과누진세율이 아닌가 한 문제, 종합부동산세에서 누진세율이 아닌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를 출제했어요. 전부 다 초과누진세율이 아닌 것들만 문제를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초과누진세율로 가는 게 맞는데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는 총 3개인데 어떤 세금 3가지를 지방세로 배우고 있는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3가지 중에서 이 3개 중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재산세예요. 자, 재산세. 그 중에서도 재산세 중에서도 무엇에 대해서만 그랬는가? 토지만. 자, 그럼 이제 다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물건은 총 몇 개가 있는데? 5개. 여기까지 알았어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개가 있어요. 이 5개 물건 중에서 오로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건 무엇이다? 토지만이다. 자, 토지만 사람 중심이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람 중심이다, 사람 중심이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 말고 뭔 중심이라는 얘기인가? 물건. 그래서 작년 시험에 나온 게 우리 시험은 주택을 문제를 냈어요. 자, 주택. 만약에 제가 김포에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2개를 합쳐서 세금이 계산된다, 따로따로 계산된다. 따로따로. 왜? 이유가 뭐다? 사람 중심이 아니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묶는 게 아니니까 물건 2개를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가 다시요. 사람을 중심으로 계산할 때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전부 뭐해서 계산하는데? 합산해서 계산하는데, 합치면 원래는 무슨 세율로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초과누진세율로 물려야 되는데 무조건 누진세율이다 아닌 것도 있다.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세금들 중에서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합산과세다, 개별과세다. 합산과세. 또 지방세 중에 재산세 중에 누구는 합산과세로 간다? 토지는 합산과세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잡았어요. 이제 물세로 가보죠. 그럼 물건 그러면 물건에 대하여 세금을 물리는 것은 물건 하나하나 따로따로 물리겠습니다.
물건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물리니까 하나씩 물리니까 합쳤는가 합치지 않았는가? 합치지 않았죠. 그러면 합치지 않았을 때는 세율이 누진세율이다, 비례세율이다? 비례세율이다. 비례세율인데 여기도 주로 비례세율이네요. 그러면 개별과세는 무조건 비례세율이다, 아닌 것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비례세율이 아닌 것은 초과 누진세율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세 중에서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걸 시험에 내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재산세에서 주택을 타켓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제 국세 중에 요건 공부하지 마세요. 부가세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거 보면 안 돼요. 지방세 중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요게 초과 비례세율이고 물세예요.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는 물건을 중심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재산세 중에서 물건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네 가지 있네. 네 가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요 네 개. 요 네 가지는 물건 중심이고 토지만 사람 중심이고, 토지는 사람 중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물건 중심입니다. 그럼 이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재산세, 여기서 물건 중심인 것은 원칙은 무슨 세율로 가야 되는데, 비례세율로 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비례세율이 아닌 초과 누진세율이 나오는 게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런 걸 지금부터 찾아내셔야 돼 이제. 자, 그럼 이제 책에 없는 거 또 가보죠. 지금부터는 책에 없는 내용이 좀 있어요. 이거 이제 암기해야 될 것들은. 자, 이제 취득세, 양도소득세까지 이 두 개만 먼저 구분하세요. 취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물세. 등록면허세, 물세. 재산세, 둘 다. 자, 둘 다. 이 중에서 인세로 가는 것은 누구만? 토지만. 자, 토지만 인세로 가면 나머지는 전부 물세.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 둘, 셋, 넷. 됐죠? 총 5개니까. 5개자. 5개. 어떤 거 5개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걸 알아야 제가 여기다 땡땡땡 찍어놓으면 저게 4개가 어떤 것이구나 알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딱 해놓으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제 질문이 들어와. 이게 뭐예요? 그러면 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요. 제가 그렇게 답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뭐냐고요? 내 토지를 제외한 거라니까요. 그래요. 설명 안 해줘버려요. 저걸 모르면 시험을 어차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이 5가지를 미리서 알고 계셔야 돼. 자, 다시. 재산세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럼 이 중에서 토지만 인세니까 누구는 물세라는 이야기인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물세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종합부동산세는 인세. 양도소득세, 인세. 다 됐죠, 이제 끝났어. 자, 그럼 이제 합산은, 여기서 합산은 무슨 세가 합산으로 연결되고? 인세. 자, 인세는 합산과세, 물세는 개별과세. 그럼 취득세는 개별과세. 그럼 제가 1년에 부동산을 여러 번 취득하면 취득세 계산은 한 번에 묶어서 한다. 취득할 때마다 계산한다. 할 때마다. 개별과세니까 할 때마다. 등록면허세는 물세니까 할 때마다. 재산세는 합산과세도 나오고 개별과세도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합산과세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만? 토지만.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합산과세니까 토지는 그 사람이 가진 토지를 묶어가지고 몇 장의 고지서로 만든다. 한 장 해결했죠. 그러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가지는 한 장의 고지서, 각각의 고지서다. 각각. 개별과세니까 각각의 고지서로 나오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니까 합산과세.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건 총 몇 개가 있고? 2개. 자, 여기까지 알았어 이제. 그럼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2개인데 무엇과 무엇 2가지다. 토지와 주택. 그럼 토지와 주택 2가지인데 이 2개를 더해서 세금이 나온다. 따로따로 세금이 나온다. 합산하여 몇 장? 한 장. 합쳐서 한 장 이렇게.
그러면 이 한 장 속에는 주택에 대한 세금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다 표시되어 있다, 표시 안 돼 있다? 다 표시되어 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인세니까 합산과세. 자, 양도소득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양도한 소득을 하나로 합산하면 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합쳐서 다음 연도 몇 월 달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5월 달에 신고합니다. 그게 작년 시험 문제 정답이었네요. 1년치를 합쳐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온 내용 중에 여기 하나 이렇게 정답이 출제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중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여기서 물세고 개별과세 이쪽에서 지문만 출제됐고 여기서 두 문제 정도가 이 안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다 이해가 됐는지 한번 문제로 풀어봐야 되는데 요 문제가 감정평가사 전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봤을 때 요 문제가 거의 99% 동일하게 나왔어요. 요 문제로. 자, 옳지 않는 걸 찾아라. 취득세와 증여세는 지방세에 속한다. 어디가 틀렸는가? 그렇죠. 증여세는 국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상속세, 국세. 오, 둘 다 맞았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국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그러면 둘 다, 이것도 맞았네. 그다음에 재산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이것도 맞았네. 부가가치세, 국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이것도 맞았네. 그럼 틀린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1번 이렇게 찾는 거죠. 이것만 풀 줄 알면 시험장에 가서 한 문제 맞추는 거예요. 진짜 이번에 맞췄다니까요. 이대로 그대로. 자,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중에 주택과 관련된 거 주택만 선택했어요. 주택만 선택했다는 걸 주의하세요.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만. 자, 옳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요 지문을 몽땅 이렇게 써주고 뭐라고 써놨는데 이제 밑에 보기를 잘 봐야 돼요. 보기를. 자, 취득세는 그러면 취득세는 어디에 속한다 그래야 된가? 지방세. 그러면 기억 맞았죠? 취득세는 지방세. 그다음에 디귿은 취득세는 취득 단계다, 보유 단계다, 처분 단계다. 취득 단계. 디귿 취득 단계. 됐죠? 그다음에 재산세는 지방세. 재산세는 재산세는 주택이라고 했으니까 주택은 인세다, 물세다. 다시요. 자, 주택은 인세다, 물세다. 자, 다시 가보죠. 마무리를 지어야 돼요, 이제. 자, 재산세 중에서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는 요 네 가지는 인세다, 물세다. 물세. 됐죠? 요 주택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물세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써놨는 거 보세요. 재산세는 시효세에 해당한다. 그러면 시효시면 여기는 납세 의무자별로 그랬으니까 여기가 인세죠. 인세니까 주택은 인세로 간다. 물건별해서 물세로 간다. 물세. 그러면 시효시 아니라 비읍. 틀렸죠. 요 문제 유형이 34회 부동산 학개론 시험 문제 1차 시험 문제예요. 이게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지문 중에 여기 시옷이 아니라 여기는 비읍이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통점은 비읍이다. 그럼 공통점은 취득세는 지방세고 재산세도 지방세니까 공통점은 기억은 공통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취득세는 인세다, 물세다. 취득세는 물세. 주택분 재산세도 물세. 그러면 둘 다 비읍이 공통점이죠. 기억, 비읍 요 두 개가 공통점이에요. 그럼 공통점은 비읍에 해당한다. 비읍은 맞았네. 여기서 요거 하나만 달랑 틀렸네. 그다음에 취득세는 요 두 개는 맞았죠. 취득세는 지방세고 취득 단계고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니까 니은 맞았죠. 그다음에 미음을 가보죠. 미음은 보유 단계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단계에 해당한다. 공통점은 있다 없다? 공통점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국세, 지방세 다르죠. 취득 단계, 보유 단계 다르죠. 인세, 물세 다르죠. 그럼 공통점은 없다.
아무것도 없죠. 취득세는 물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이고 공통점은 없어요. 그다음에 재산세는 지방세고 비읍이니까 물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니으니까 국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이고. 오, 맞았네. 둘 다 공통점은 취득, 보유, 양도 중에 어디 단계다? 보유. 그럼 미음. 오, 공통점은 미음입니다. 오, 3번 맞았네. 이렇게까지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야 되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요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프실 거예요. 근데 요걸 시험 문제라고 진짜 냈다니까요. 요런 걸.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고 공통점은 미음 시옷이다. 미음은 보유 단계 틀렸죠. 그 다음에 시옷. 시옷이라고 했으니까 납세 문제 인세. 그런데 여기서 주택은 인세다 물세다. 물세. 그럼 공통점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국세이고 양도소득세는 처분 단계 맞았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미음 보유 단계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인세다 물세다? 인세. 그럼 비읍이 아니라 시옷. 그다음에 공통점은 니은 국세 맞았죠? 공통점은 국세니까 둘 다 국세니까 맞았죠? 둘 다 국세이고 또 하나 둘 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둘 다 인세다 물세다? 둘 다 인세. 인세니까 공통점은 시옷. 이렇게 이 한 문제를 점검을 다 풀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력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아직 준비가 덜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무리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기출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양도소득세는 국세, 개별 소비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개별 소비세 국세. 둘 다 국세에 해당하고 자동차세는 지방세,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 거 여기죠. 그러면 개별 소비세는 국세. 만약에 지방 소비세는 지방세. 앞에가 지방자 들어가는 건 지방세, 개별 소비세는 국세, 지방 소비세는 지방세. 해결했죠, 이제. 자, 두 번째. 상속세, 국세, 증여세, 국세.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국세, 재산세, 지방세. 그러면 여기가 틀렸네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입니다. 아무리 앞에가 농촌 이렇게 나와도 이거는 지방세다, 국세다? 국세다. 자, 3번. 취득세 과세권자는 우리 취득세 과세권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권자는 특광도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특광도 이것만 찾으면 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부하면 안 돼요. 이런 건 나와도 무시해버리세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나오면 무조건 그 안에는 세금이 다 들어가요. 그 속에는. 세종시와 제주도는 세종시 안에서 지방세 모두를 징수하고 제주도 안에서 지방세 모두를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권자는 도하고 구입니다. 그러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빼버리고 도하고 구 이것만 보고 찾으시면 돼요. 등록면허세는 도구입니다. 도지사하고 구청장입니다. 이제 등록면허세는 국세다 지방세다? 지방세. 취득세? 지방세. 맞았네. 종합부동산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이것도 맞았네. 그다음에 상속세. 상속세는 국세. 양도소득세? 국세. 부가가치세? 국세. 농어촌 특별세? 국세. 다 국세네요. 재산세? 지방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맞았네. 또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다, 있는 소득이다? 없는 소득이다. 사업성이 있는 소득은 종합소득인데 그러면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하나로 묶어서 과세한다? 분류하여 과세한다? 분류하여 요 단어만요. 합산하여 그러면 안 돼.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은 구분 또는 분류하여 과세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7번. 재산세 과세 대상물 중에서 토지는 재산세 과세 대상물 중에서 토지는 사람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사람. 자, 납세 소유자별로 합산하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사람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다. 물건 중심이니까 주택별로 과세하는 개별 과세입니다. 맞았네. 근데 양도소득세는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양도소득세는 1년치를 합쳐서 계산하기는 계산하는데 양도자 개인별로 합산한다, 세대별로 합산한다. 개인별, 세대별 틀렸네요. 개인별로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겠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소유자별로 합산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테마 1번에서 이제 문제 나오는 것까지 다 정리했고, 이번에 간평에서 나왔던 문제, 여기서만 간평 문제가 몇 개 나오냐면 2문제가 나왔어요. 총 40문제 중에서 세법 문제가 총 3문제가 출제됐는데 테마 1번에서만 2문제를 출제했어요. 이제 조세 용어 정리로 가보죠. 이 조세 용어 정리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올해 이제 타 자격 시험에서 공무원 학생들 구급 공무원 학생 시험에서 전번 주 토요일 날 여기에서 용어 정리 문제로 한 문제를 출제했어요. 여기에서. 자, 이제 표준이란 말은 변하는 세율이다, 변하지 않는 세율이다. 변하는 세율이다. 완벽하게 하셔야 돼.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표준 세율은 법에서 정해놓은 세율을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세율이다, 변할 수 없는 세율이다. 변할 수 있는 세율이다. 그러면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이다. 자, 그럼 이제 연습. 자, 밑에 표 있을 거예요. 네모 박스에서 취득세는 몇 프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고 50%, 등록면허세 50%, 재산세 50%, 지방소득세 50%, 지역자원시설세 50%. 말하면 무조건 50%, 습관적으로 50% 이러면 돼요. 50% 범위 내에서 전부 다 가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 재산세 같은 경우는 한 번 가감했으면 가감률은 그 해만 적용한다, 내년에도 적용한다. 그 해만. 자, 그 해만 해당 연도에만 적용합니다. 시험 볼 때는 여기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해당 연도에만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 이번 시험에서는 여기를 출제했어요. 학생들 시험에서 전번 주 토요일 날 납세 의무자를 출제했어요. 우리 납세 의무자 했을 때는 반드시 이걸 봐야 돼요. 특별 징수하여 납발 의무. 특별 징수하여 납발 의무가 있는 우리 두 글자로 누구 생각을 하겠는가? 은행. 자, 은행이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세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이 대신 전달하니까 은행은 자기가 자기 세금을 납부했다, 남의 세금을 납부했다. 남의 세금. 그럼 은행은 납세 의무자다, 납세 의무자는 아니다. 납세 의무자는 아니다. 납세 의무자라고 하시는 순간 골치 아파져요. 납세 의무자는 자기가 자기 세금을 내는 걸 납세 의무자라고, 은행은 전달자 역할이에요. 전달자 역할이니까 특별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럼 시험 볼 때는 여기만 내는 거예요. 이걸 제외를 포함으로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납세자. 납세자라는 사람은 국가에다 세금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정부에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 납세자예요. 그러면 내 것을 내가 내든 남의 걸 내가 내든 상관없어. 납세자는 누구든지 다 들어가. 그럼 특별징수의무자, 은행도 납세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여기요. 특별징수 의무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럼 납세자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할 때 납세 의무자만 신경 쓰면 돼. 납세자에서는 이 사람은 뺀다, 이 사람을 뺀 사람을 납세자라는, 그럼 다 틀린 거예요. 납세자는 누구든지 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납세자예요. 누구든지 전부 납세자니까 이런 자는 제외한 자를 납세자라 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납세자는 누구든지 다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자,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는 은행인데 정부가 은행한테 세금을 대신 받아서 내라는 것은 왜? 이유가 뭐다? 편하니까.
편하니까. 정부가 직접 받는 것보다 은행이 띄어가지고 넘겨주는 게 편하니까. 그래서 편의상 편리하니까. 특별징수는 편리하니까. 요즘은만 딱 보고 푸는 거예요. 특별징수는 편의상. 그다음에 제2차 납세의무, 제2차. 이거는 이게 한 달 전에 다른 모 시험에서 나왔던 게 이 단어를 보고 여기를 가로로 비워놓고 이 가로에 들어갈 단어가 올바른 걸 골라라. 이렇게 문제를 출제했어요. 이제 가름한다. 가름이란 말은 너를 대신한다. 자, 가름한다. 이 말을 대신한다. 자, 대신한다. 그럼 앞에서 세금을 못 내. 네가 세금을 못 냈어? 그러면 네가 못 냈으니까 내가 네 세금을 대신 내줄게. 자, 대신 가름하여. 그러면 몇 차에서 세금을 못 냈으니까 1차에서 세금을 못 내니까 뒤에서 몇 차가 내면 되고 2차가. 그렇죠. 가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2차 납세 의무자라고 하시면 됩니다. 가름이라는 용어만 나오면 뒤에서 가름하여 그러면 너를 대신하여 내가 몇 번째로 내주겠다. 2번째로 내주겠다. 2번째로 내주겠다. 그럼 만약에 우리 어디 가서 한잔할 때 1차부터 가는가 2차부터 가는가? 2차부터 한잔 하신 분들은 있는가요? 없죠. 그래서 1차에서 뭐 하니까 2차로 가는가? 그렇죠. 부족하니까. 1차에서 부족하니까 2차에서 뭐 하려고? 채우려고. 그래서 1차에서 세금을 다 못 걷었으니까 2차에서 채우려고 2차 납세하면 네가 나머지를 채워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제2차는 가름하여 이 단어만 보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제2차 납세의 한도, 요걸 가지고 올해 시험에서 지금까지 나온 시험 중에서 2월 달부터 전번 주 토요일까지 요 제2차 납세의무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총 3번을 나왔어요. 근데 중개사 시험은 나올 확률은 많이 없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이 중에서 여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자, 나머지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사업 양수, 이거는 우리 세법하고 부동산 세법하고 관계 있으니까 제일 밑에 3번. 자, 3번에 사업의 양도 양수는 사업을 넘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니까, 사업을 넘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니까 2차로, 1차는 사업의 양도인이에요. 1차는 넘긴 사람, 2차는 그 사업을 뭐해 간 사람? 가져간 사람, 양수인. 그러면 제2차 납세의무자는 누구란 이야기인가? 사업의 양수인. 그러면 양수인은 왜 책임을 지는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양도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내가 세금을 안 내고 내 재산을 이 사람한테 싹 넘겨버리니까, 모두 넘겨버리니까 국세청에서는 양도인의 재산을 뒤져봐도 나오는 게 있는 거 없는가? 없죠. 그럼 이 사람 세금 안 내버리죠. 세금을 안 내려고 자기 재산을 양수인에게 몽땅 넘겨버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양도인이 세금을 회피하려고 넘긴 걸로 보고 양수인에게 너 가져간 거 내놔라 할 수 있어. 그러면 양수인은 자기 재산을 털어서 내준다, 내가 가져온 만큼만 내준다. 그렇죠. 그걸 시험이라고 낸 거예요. 그러면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얼마만큼이 제2차 납세의무란 이야기인가? 다시요. 자, 제가 가져온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양도인의 재산을 제가 1억을 가져왔어. 1억을 가져왔는데 국세청에서 너 세금 1억 2천 내놔. 그러면 내가 1억 2천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얼마 한도로 내놓는다? 자, 1억은 뭐다? 가져온 만큼만. 가져온 것만큼만 내놓는 거예요. 가져온 것만큼만요. 그럼 그 말을, 그렇죠, 양수한 재산 가액만큼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온 거. 그럼 거기에 그 세 번째 줄 보세요.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거예요. 양수한 재산가격 한도로 책임을 지는데, 그런데 양수인은 자, 이런 책임이 있어요. 양수인은 자기가 양도인이 세금을 안 낸다는 걸 알고 넘겼을 때 책임이 되겠는가요? 그걸 모르고 가져왔을 때 책임을 지겠는가요? 그렇죠. 알고란 이야기는 이미 확정은 돼 있다, 확정이 안 돼 있다. 그렇죠. 이제 여기서 문제를, 지문을 풀 때 거기에서 첫 번째 줄 끝에서부터 봐보세요.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뭣된 그랬는가? 반드시 확정된, 이 확정된을 시험 볼 때는 성립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립이라는 것은 세금이 얼마라고 확정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직 모르죠. 성립이라는 건 아직 세금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상태를 성립이라고 확정은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내가 이 상대방의 사업을 넘겨받을 때 이미 세금 얼마 낼 것이 있다는 걸 알고 가져왔다, 모르고 가져왔다. 알고 가져왔을 때 세무서에서 그 사람에게 얼마에 해당하는 만큼은 너 책임져라. 양수자가 책임을 지니까 양수한 재산가액 한도로 제2차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연대 책임으로 가보죠. 우리 스마트 합격반은 무슨 책임이 있다겠는가요? 그렇죠. 연대 책임 있죠.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떨어지면 우리는 내년에 동일한 책임으로 모두 다 합격했더라도 학원에 뭐 한다고 했는가?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연대 책임이요. 연대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 이 모두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탈락이 돼버리면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글자를 찾는다? 그렇죠. 요 글자를 찾는 거예요. 연대. 그리고 연대 그러면 우리는 모두 한 몸이다,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내가 세금을 못 내면 만약에 연대 책임인데 만약에 나는 세금을 못 내고 옆 사람이 내면 내 세금도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내가 이게 여기 있는 분이 다 연대 책임이에요. 그러면 한 분이 세금을 안 내면 나머지 사람이 세금을 내면 내가 세금 안 낸 사람의 세금 납세무가 그대로 살아있다, 없어진다? 없어진다. 이미 내버렸잖아요. 그게 3년 전 기출문제예요. 연대 납세의무자 중에서 1인이 납부하면 나머지 연대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연대 책임이라고 그래요. 연대 책임이라는 거 이 안에 있는 모두가 똑같은 책임을 지니까 이 사람 중에 여기 중에 한 분이라도 세금을 내버리면 그 세금은 모두가 다 면해지는 걸 연대 책임이라 합니다. 이래요. 이제 보증을 쓰는 사람은 자, 누군가 봐보죠. 보증을 쓰는 사람은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에요. 이 부분. 자, 보증인 그러면 무엇을 보증한 자인가요? 납부를.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자, 신고와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신고는 절대로 안 돼요. 신고는 자기가 할 일이고 자기가 세금을 못 내면 보증인이 대신 낼 수 있는 거지 신고까지 보증을 쓰는 거 아니에요. 납부에 대해서만 보증을 쓰는 걸 보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신고납부는 누가 세금을 계산하고? 내가 본인이 자기가 계산해서 신고하는 걸 신고납부라고 하고 세무공무원이 계산해서 보내주는 것을 보통징수라 합니다. 여기서는 여기 조심하세요. 보통징수는 세무공무원이 국가가 계산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주는 것을 보통징수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이제 다시 연습. 자, 연습. 이 중에 세금 중에 어떤 게 신고납부고 어떤 게 보통징수 다 익히세요. 취득세는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보통징수.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여기서 시험 문제 세 문제 나와요. 이 안에서 세 문제 나와요. 이거 못 익히면 안 돼요. 자, 다시 못 익히신 분 있어서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가는 거예요. 왜? 제가 연대 책임 안 질라니까. 이 강의실에 저도 있잖아요. 저도 같이 연대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해야 돼 지금. 자, 취득세는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보통징수. 자, 이게 원칙. 그다음에 신고납부 선택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이건 선택해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자, 됐어 이제. 자, 그럼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내냐면 취득세는 대표적인 보통징수입니다. 틀렸죠? 취득세가 대표적인 신고납부예요. 그다음에 만약에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식입니다. 맞았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문제를 막 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먼저 이것만 먼저 익혀주시면 돼요. 취득세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종합부동산세 원칙은 보통징수, 납세자가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요 틀을 먼저 딱 잡아놓고 계셔야 돼. 그래야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이 신고한다. 세무공무원이 계산해서 보내준다. 세무공무원이. 보통 징수니까 세무공무원이 계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보내줘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보통 징수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내가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제대로 신고를 안 하면 정부는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안 있는다. 가만히 안 있는다. 가만히 안 있는데 뭘 물려버린다. 발음 끝까지 하세요. 발음 끝까지 가산세. 세법에 가산금은 없어졌어요. 가산금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아요. 세법에서. 가산금이라는 용어는 세법에 사라진 지가 1년 됐어요. 이제 가산세라고만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가산세라는 것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러면 본인들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으로 뭘 추가로 물린다? 가산세를 추가로 물려버리겠습니다. 그럼 취득세는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신고를 안 하면 추가로 뭘 물린다? 가산세. 그럼 양도소득세도 내가 해야 되니까 안 하면 뭘 추가로 물린다? 가산세. 바로 가산세 저 나왔죠. 그 다음에 징수금이라는 것은 징수, 걷어가는 금액.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것은 세금은 무슨 세를 걷어가고? 지방세. 만약에 제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내가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정부는 내 재산을 압류해서 보관하고 운반해서 강제로 팔아버리는 게 있어요. 여기 나왔네요. 압류, 보관, 운반, 매각의 과정에 드는 비용, 여기에 드는 비용을 체납 처분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체납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강제로 매각할 때까지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을 통칭해서 체납처분비. 그럼 이 체납처분비는 체납자가 쓴 돈이다, 정부가 쓴 돈이다. 정부가. 그럼 정부가 쓴 돈이니까 정부가 걷어간다, 안 걷어간다? 걷어간다. 자기 주머니에 돈 나갔으니까 나중에 매각된 대금 중에서 첫 번째로 챙겨간다, 두 번째로 챙겨간다. 첫 번째. 그럼 징수금의 징수 순서를 물어보면 체납처분비 1번, 지방세 2번 이렇게 순서가 잡히겠습니다. 이제 13번 가보죠. 면세점. 면세점이라는 것은 일정 금액 이하가 되면 그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면세점이라 합니다. 면세점 그러면 일정 금액 이하는 일정 금액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다음에 소액징수 면제는 일정 금액에 미달하며 일정 금액에 미달했을 때 그 미달한 금액은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소액징수 면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액징수 면제에서 일정 금액은 미만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럼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보죠. 취득세는 취득 가액이 50만 원 이하이면 면세점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50만 원 이하라겠으니까 제가 50만 원짜리 물건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거 이번 3월달 모의고사 정답으로 제가 출제해놨네요. 50만 원짜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50만 원 이하라겠으니까 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근데 재산세는 그 세금의 액수가 2,000원 미만이면 소액징수 면제입니다. 그럼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짜리는 징수 안 한다? 한다. 2,000원 미만은 징수 안 하니까 2,000원부터는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내용들이 어떻게 문제로 나온 거 보죠. 보통 징수다 그러면 누가 그래야 된가? 세무공무원이. 그런데 편의상 그랬으니까 뒤에가 편의상 나오면 앞에는 무슨 징수고? 편의상 나오면 무슨 징수고? 특별징수입니다. 보통님 틀렸네요. 특별징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틀린 걸 찾아라. 그러니까 바로 답 1번이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문 다 읽으려 하지 마세요. 시험 볼 때 지문을 다 읽어서는 못 풀어요. 이 중에서 핵심 단어를 딱 찾아가지고 그걸로 연결하는 연습을 해야만 문제가 빨리빨리 풀려요. 그다음에 표준세율이다. 표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럼 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이다. 오, 맞았네. 그다음에 세 번째, 세무공무원이란 그러면 세금 일하는 사람, 그럼 신경 안 써도 돼. 자, 납세자란 그러면 이 사람은
은행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한다. 그러면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됐죠? 그 다음에 징수금 그러면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더해서 징수금이라 하는데 이 중에 먼저 1번으로 가져가는 건 체납처분비, 2번은 지방세. 이제 문제 2번이요. 가산세란 가산세 그러면 무엇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글자 의무.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의무라는 말만 나오면 가산세 네 맞아요 그러면 돼. 의무 가산세 끝. 다른 지문 읽을 필요 없어요. 납세 의무자 그러면 이거 은행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는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포함이다 제외다. 있는 자를 제외한다. 맞았죠? 이걸 얼른 보셔야 돼요.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납세 의무자에서는 제외합니다. 이제 특별징수 나왔네요. 그럼 세무공무원이 그랬으니까 뒤에 세무공무원이 그러면 앞에는 무슨 징수? 보통징수. 특별징수가 아니라 보통징수. 이거 틀렸네. 보증을 쓰는 사람이란 그러면 신고 납부를 보증한다, 납부만을 보증한다. 납부를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 합니다. 제2차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뒤에서 무슨 글자만 찾는다. 갈음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됐네요. 자, 끝났어요. 그래서 용어정리 문제는 진짜로 쉬운데 용어정리를 문제를 못 푸신 분들은 지문을 다 읽어가면서 이걸 찾아내려니까 어려우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표준 다시 한번요. 표준 그러면 뭔 글자만 찾는다. 번할 수 있는. 자, 있는 맞았죠? 그다음 납세 의무자란 그러면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 여기만 찾으면 돼. 그다음 납세자란 그러면 이 사람은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제외한다 포함한다. 징수금 그러면 지방세와 체납처분비를 말하겠습니다. 그다음 보통징수란 그러면 뒤에는 누가 따라붙고 세무공무원. 그런데 편의상 그랬으니까 너는 보통징수가 아니라 특별징수가 되니까 너는 틀렸어요. 이렇게. 연대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모두 무슨 글자만 찾는다. 동일한. 가르마요. 이거 가르마에 나왔네. 가르마에 나오면 앞에가 연대가 아니라 제2차. 그렇죠. 제2차 납세 의무자가 가름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증이란 말이 나오면 무엇을 그래야 된가? 납부만을 보증한 자를 보증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란 그랬어요. 이제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건 체크 좀 하세요.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거.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것을 과세표준하는데 세금을 계산할 때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수량과 가액이 있는데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종양세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것도 요 지문도 전번 주 토요일 날 감정평가사 기출문제 지문에 나왔던 지문이네요. 여기 감정평가사에 나왔던 시험 문제 지문이에요. 면세점이란 그랬어요. 면세점은 일정 금액 이하다 미만이다. 다시요. 시험 볼 때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면세점이란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면세점이라고 하고 소액 징수 면제는 일정 금액 미만. 소액 징수 면제는 미만. 면세점은 이하. 여기까지 해서 이제 테마 2번까지가 끝났어요. 테마 2번까지 우리 실력 완성으로 해서 이제 실력이 완성이 됐을 거예요. 완성이 된 걸로 간주하고 넘어가네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테마 3번부터 잠시만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